안녕하세요. 다시 프랑스로 잠시 넘어온 이번 비디오는 바로 얼마 전 다시 오픈한 메종 소타입니다. 런던과 파리를 여정 일정과 상관없이 뒤섞어서 캐주얼 다이닝, 파인 다이닝, 그리고 와인바 같은 곳들도 좀 보기 편하게 올리고 있는데 혹시 아직 이전 영상들을 보시지 않았다면 재생 목록에 유럽 장르가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파리로 잠시 넘어왔다 돌아간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메종소타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과 저녁 모두 테이스팅 메뉴 하나만 제공하되 저녁 테이스팅 메뉴가 조금 더 길고 그만큼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와인 페어링을 추천해드리는데 생각보다 흥미롭고 한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을 연달아서 페어링 메뉴로 제공하는 것을 보고 다음번에 오면 무조건 와인은 따로 샴페인 같은 것은 병으로 주문하되 페어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이 무척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들어가면 1층 립세션은 붉은 벽돌 느낌의 2층을 받치고 있는 항아리 느낌의 오브제가 공간의 무게감을 잡고 있고 그 뒤편으로 화장실 공간이 있어 자연스럽게 식사 공간과 적정거리로 분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코스로 먹는 곳에서 술을 같이 계속 마시다 보면 화장실을 몇 번 다녀오게 되는데 이럴 때 호흡도 좀 돌리고 술도 좀 깨고 리프레시도 되면서 돌아오는 텀이 있으면 심적으로 뭔가 돌아오면서 상쾌해지고 안정이 되는 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평소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니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곳의 셰프는 소타 아수미로 조엘 로브숑, 미셸 트와고로 등 거장의 주방에서 사사한 뒤 피에르 장쿠, 사툰, 토요 등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가 현재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파리 사회에서 요리사로서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네오비스트로라는 개념 아래 계절감에 따라 일을 하는 방식에 눈을 뜨게 된 건데요. 그리고 2년 후 명성을 떨치게 되는 르 클라운바로 옮긴 후 벨에포크 시대 느낌의 인테리어에 맞는 아름다우면서도 계절감이 훌륭히 반영되어 있는 음식을 내며 커리어의 꽃을 피웁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도 유명한 송아지 흉상과 뇌 요리, 오리 삐티비에 등이 그의 시그니처 요리가 됩니다. 17년에 르클라운바를 떠나면서 현재 메종소타를 기획하고 그 사이에 뉴욕과 도쿄를 오가면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19년 드디어 매종을 오픈하게 되지만 곧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문을 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후 셰프는 세계 다양한 곳을 돌며 다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고 올해 22년 하반기부터 다시 매종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스트롱스의 영업 재개를 기다리던 저에게 여전히 문을 다시 열지 않고 있던 것이 이번 일정에서 큰 아쉬움이었지만 그나마 그 아쉬움을 좀 달래주었던 것이 이번 메종소타의 방문이었습니다. 착석을 하면 계절에 맞는 채소와 과일로 어뮤즈를 내주고 그 사이에 어김없이 마실 와인들을 리스트를 보면 빠르게 스캔합니다. 점심 메뉴는 계절상으로도 맛은 진하지만 무게감으로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초가을이기 때문에 따로 성굵은 화이트나 레드 말고 샴페인을 버틀로 주문하자고 이야기한 후 메뉴를 보니 오랜만에 라클로제리가 있었고 초레어킵에는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길래 진짜 없는 거냐고 웃으면서 물어보니 워낙 힘들게 구한 거라 한 병이 남아서 그냥 솔드아웃 처리했는데 원하면 주문해도 된다고 하길래 르클로제리는 연애기간 때 마시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냥 그 아래에 있는 백임 끼베를 마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스낵으로는 절인 가지와 청어를 얹어서 준비해줬는데 흐물한 가지와 청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이 다음 첫 엉트레로는 차가운 참치와 그린빈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런던에서도 느꼈지만 이곳에서도 느낀 게 확실히 염도에 대한 적정선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래에 그릴에 구워진 후 머스타드에 묻혀진 그린빈스도 간이 굉장히 적정선의 레벨 정도였었습니다. 사실 색은 조금 허옇게 보이지만 진한 등살처럼 피맛도 느껴지고 온도감이 살짝 있어서 조금 더 간이 있었으면 했었던 디시였습니다. 두 번째 엉트레로는 홍합과 토마토 비에르주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에르주는 직역으로 처녀란 뜻으로 순수한 토마토들을 써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메뉴명에 홍합이 왜 가장 앞에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마토 맛이 좋아서 의도치 않게 홍합이 까메오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데피고 있던 팥 위에 계속 돼지 오줌포, 블레더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요즘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이 블레더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곳에선 버섯, 에피큐어에선 닭, 그리고 저기 이탈리아에선 여기에 까치오페페 파스타를 만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익힌 버섯과 버섯주 그리고 남은 버섯 부분으로 만든 퓨레를 세 번째 엉트레로 준비했습니다.
외부 조리 영향을 많이 받는 버섯이 있기에 나름의 향을 잘 보존하는 방법을 택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보인 것 같습니다. 주방 직원은 많지 않은데 DC들이 군더더기를 이것저것 만들어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순조롭고 심지어 여유롭다고 느낄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메인으론 후제, 노랑족수 혹은 성대라 불리는 생선이 준비되었습니다. 약간 작은 사이즈였지만 뼈만 빼내고 한 마리를 통으로 내어주면서 위에는 잘 구워 익힌 포아그라, 그리고 옆에는 식감있게 졸여진 펜넬이 같이 준비됩니다. 서브된 접시 색감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맛도 점점 코스의 끝으로 가면서 선명해져서 마음에 들었던 디시였습니다. 그릴 위에 저열을 받고 있는 소금으로 감싼 저것은 프랑스산 브레스닭입니다. 완벽히 마무리하기 전에 크러스트만 뜯어 닭을 한번 보여주고 가져가서 겉면을 바삭하게 익힌 뒤 콤포넌트와 함께 내줍니다. 두 가지 고추와 쪽파, 지롤버섯, 소렐은 숯불에 구운 단순나물 폭발적인 향과 맛으로 대변하여 완벽한 메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엔 되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고 뭐 그렇네요. 클렌저로는 와인 소르베와 시소 오일, 프로마주 블랑이 나왔고 메인 디저트는 밤으로 만든 스프에 럼을 넣어 만든 크림, 그리고 올리브 오일 아이스크림을 내줬습니다. 아마도 저녁 메뉴에서 그의 시그니처 디시인 PTB에도 맛볼 수 있을 것 같고, 점심은 조금 더 시즌에 집중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조리한 아이템들을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게, 단품으로라도 시그니처 디시를 주문할 수 있게 런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옵션이 있는데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스태프가 많지 않아 철저하게 구분해 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투스타부터 메뉴도 와인 가격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파리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테이스팅 메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고, 내추럴 와인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클래식 프렌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가보면 좋을 곳입니다. 예전처럼 월드가이드에서 보기는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도리어 파리 사랑방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 메종소타였습니다.